한글 창제로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세종대왕은 승하하시기 2년 전에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에게 명령하여 고려사를 집필하게 한다. 이에 정인지는 가선대부 김묘, 가선대부 이선재, 통정대부 정찬손, 통정대부 최항 등 30명의 역사 기록 수사관과 함께 3년여의 각고 끝에 고려사 집필을 마친다. 집필을 마치고 1451년 문종원년 8월 정인지는 고려사를 올리는 전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로 끝맺음을 한다. 신인지 등은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나라의 중대한 사업을 계승하여 선대 임금들이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순수하고 정밀한 학문은 고명의 극치에 도달하였으며 지극한 효성은 조왕의 유업을 크게 계승 발전시켜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려조 역사 편찬이 끝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저에게 글을 완성할 것을 책임지우셨습니다. 신인지 등이 변변치 않은 재간으로 감히 의촉을 받아 야사들이 각종 기록을 참고로 하고 관보의 옛 장서들을 들추어서 삼가 3년간의 노력을 다하여 힘껏 고려 일대의 역사를 완성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전제의 사적들을 참고하고 모쪼록 필법의 공종을 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역사의 밝은 거울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며 선악의 사실들을 영원히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찬한 고려사는 세가 46권, 지 36권, 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으로 모두 139권입니다. 삼가 초부 한지를 완성하여 함께 올리는 바 황송하기 그지없나이다. 이렇게 10일을 기울여 필법을 공정히 하여 31명의 수사관이 집필한 고려사 제56권 지제10호 지리편에 고려의 영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만이 육지에 연결되어 있는 바 강터의 너비는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 태조가 옛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받았으며 우백제를 멸망시키고 개경의 수도를 정하니 삼한의 땅이 이제 통일되었다. 성종 때 전국을 10개 도로 나누었고 현종 때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라고 하니 이는 고려 영토의 동서 길이가 한반도 길이 3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해방된 지 70원이 되었는데도 고려 번성기 영토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역사학계는 고려사의 내용을 연구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청나라 건릉 황제가 한림원에 명령하여 쓴 만주 원류고의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담경의 중국 역사 지도집은 연구하는지 모르겠다. 놀랍게도 담경의 중국 역사 지도집의 송요금 시대와 원명 시대, 청나라 시대의 요양 부근 지도를 보면 고려 북계의 주요 주인 의주, 성주, 수주, 의주, 순주가 모두 요하서 쪽에 있다. 안북부의 중심인 안주, 은주, 함주, 신주, 영산, 태주, 숙주 등의 심양 북쪽에 있다. 요양 남쪽에 해주, 철주, 영주, 귀주, 철도가 있다. 압록강 넘어 풍성시는 개주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함경도에 있었다고 배운 조이가 초대 총관이 되었던 쌍성 총관부의 쌍성이 중국 천령시 근방에 있다.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기 위해 군대가 머물렀던 봉지보는 심양 동남쪽에 있다.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복길의 교수는 명사 사료들을 보고 봉지보 위치를 찾으려고 수일간 헤매다가 어렵게 이 위치를 찾아냈다. 복 교수의 역사 연구 열정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명나라가
1388년 천령위를 설치한 메모리얼은 천령시 천령박물관의 한 벽보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 윤관 구성 중 길조는 함경도의 길조가 아닌 현재의 길림이다. 고엄지는 길조의 북쪽 700리에 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고엄지는 경원부 북쪽 700리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 흠정 만주 원류고에는 고려가 만주의 경주 계림부를 운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목단강시 동쪽에 개서시가 있고 그 동쪽에 계동현이 있고 그 중간에 계관현이 있다. 계림 조선족 향도 있다. 일하대 고관석 교수, 유원희 교수, 최규홍 교수, 이우탁 교장 4인 답사팀은 계동현에 있는 계림촌을 답사한 적이 있다. 이들 지역이 고려가 경주 계림부를 두었던 지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초 해동지도의 피하 양지를 보면 길림시에 있는 오라성, 목단강시 해림에 있는 연고탑이 조선 땅이다. 압록강 너머에도 상당 부분이 조선 땅이다. 흥령강 하류가 조선 땅이다. 사할리는 34개의 읍을 설치했다. 조선 초에도 이렇게 광활한 땅을 조선이 경영했다. 고려사의 북계의 주화현, 담기항의 역사 지도집, 윤관 열전, 흠정 만주원류고, 해동 지도의 피하양계 지도 등을 연구하다 보면 고려의 번성기의 고려는 요래주부터 요령성 서쪽 거의 끝부분까지 통치했다고 판단된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대제국 고려는 수도를 격영해 두고 동경, 서경, 남경을 두어 국가를 통치했다. 태조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3년마다 6개월씩 서경 평양에 머물며 국가를 경영하라고 훈시를 남긴다. 규장각에 남아있는 평양의 지도들은 고구려나 고려시대에 처음 제작되어진 것들인 것 같다. 1800년대 지방 지도들이 정비되었는데 규장각에 있는 평양에 관한 지도들이 모두 요양시 궁장연구를 가리키고 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조선 양반들이 조선의 평양만을 알고 있어 지방 지도들을 정비할 때 평양에 관한 고지도들이 얼핏 보아 북한 평양 같아 보여 옛 평양 지도들을 그대로 모사하고 약간의 첨삭을 한 것 같다. 묘청이 날 때 그렸다는 서경 전도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옛 지도를 첨삭 없이 그대로 그린 것 같다. 서경 전도에서 평양성은 강을 따라 성을 쌓았다. 남쪽에는 내성이 있고 외성이 그려져 있다. 요양시 궁장연구 남쪽에 성이 있었던 자리에 환성로가 있다. 박지원도 북경과 열하에 갈 때 이 환성로를 따라갔다. 환성은 환이나 환웅의 성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이 길은 이름이 환웅의 환성로이었으나 2020년 이 길 명칭은 순화라는 환성로로 바뀌었다. 태자의 이름도 아주 옛적에는 폐수이고 고구려나 고구려 시대 때는 대동강이고 1780년 박지원이 환성로를 지날 때는 헌우락수였고 지금은 태자하이다. 고려사 지리편에 평양성은 태조왕건 때 21년에 걸쳐 내성을 쌓은 거라 한다. 궁장연구 평양성은 북한 평양성의 10배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손길이 쉽게 닿는 곳은 남아있는 성터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는 성터의 흔적이 보인다. 고려 임금은 배경에 있으면 한 달에 여러 번 영통사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서경에 가면 영명사에 반드시 들린다.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즐긴다. 때때로 평주 남지에서 뱃놀이를 한다. 요양시 궁장연구에 대화궁은 남아있는지, 부병루는 어디인지, 평양부 고지대에 그려진 기사정은 있는지, 평양부 고지대에 그려진 대양각도, 소양각도는 어떤 모습인지, 영명사는 남아있는지, 평주 남지는 어디인지 궁금하구나. 이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구나.